요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맞벌이 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 아주 충분하게 아주 넉넉하게 돈을 벌면 모르겠습니다만은,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외벌이만 해서 애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죠. 예,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애가 2명인 4인 가족인데요, 이제 벌어들인 돈 비해 가지고 쓰는 것, 이게 이 수입 범위 안에서 쓰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고 지금은 살고 있는데, 이건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고,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맞벌이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. 왜냐, 그래야 겨우겨우 이 생활비를 맞춰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지내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고민들, 여러 가지의 걱정들을 이제 하며 사는데, 이 대부분의 이제 그 걱정, 고민의 대부분의 것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. 돈 문제죠. 우리가 넉넉하면요, 삶의 수준이 넉넉하면 여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. 남들 만나면 밥 사주고, 커피도 사주고, 저녁에 술도 사주고, 뭐 돌아가려고 할 때, 그래 저기 파리바게뜨 있는데 들려가지고 애들 갖다 주라고 하면 뭐 케이크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, 그럴 수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되게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. 근데 돈이 없으면요, 친구를 만나자고 얘기하기도, 지인을 만나자고 말하기도 되게 불편하죠. 왜냐, 만나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커피 한잔 해야 되고,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뭐 술까지 건드린다라고 하면 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더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쉽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. 그런 이제 빡빡한 그런 이제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. 보통의 사람들, 평범한 사람들이 저녁에 술자리 몇 분만 해도 한 달 정도 다 날아가죠. 그런 되게 이제 살아가는 게 빡빡해지는 시대가 지금이니까 더욱더 맞벌이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죠. 애가 없을 때는, 둘이 살 때는 각각 맞벌이 하면 수입이 늘어나니까 형편이 더 좋을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애가 생기면 그 애를 양육해야 되는, 돌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마냥 맞벌이 하기가 쉽지 않죠. 이 양가 부모님들 중에 누군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애는 애들을 키워야 되고, 돈 벌어오는 것도 돈 벌어오는 것대로 챙겨야 되고, 이거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죠.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더 분발해야 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, 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죠.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걱정, 고민하는 이들도 많고요. 인생의 선배들 얘기 들으면, 지금 말고 예전에 말입니다,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 애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돈 들어갈 때가 제일 많은데 저렇게 나가면 도대체 뭘 먹고 사나,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단 말이죠. 근데 실제로 그 고참들 대부분이 나가서 사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. 뭐가 나가서 사는 게 어렵냐라고 이렇게 얘기해보면, 이제 결국은 이제 남자 혼자 벌어서 더 번더러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 맞벌이 안 할 수 없는 거고, 맞벌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형편이 되게 괜찮냐?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. 맞벌이 해도 되게 삶이 빡빡한 건 내 한 가지더라.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? 사는 게 이게 뭔가? 뭐 이런 걱정, 고민, 염려들을 이제 더욱더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게 정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. 살아가는 게 현실이 뭐 다 내 생각, 내 바람,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? 주어진 여건,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정하며 움직여야 되는 걸 말입니다.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씁쓸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.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?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? 어떻게 극복하는 게 될까?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게 되죠. 결국은 각자
자기의 소신대로, 자기의 생각대로 앞으로 전진하며 지내는 게 제일 필요하죠. 무던히 우직하게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, 참으로 쉽지 않은 시국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뭐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는 오래오래 각자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, 챙겨야 되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며 지내죠. 그래서 더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.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? 난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? 나 괜찮은 걸까? 나 별일 없을까? 이런 걱정을 직장인 누구나 다 하고 살죠.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최근 들어서 제가 지하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몇 번 하는데요. 우연찮게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 나누다가 지하실 얘기가 나왔습니다. 니나 내나 바닥에 지금 내동댕이 쳐져 있는 상태인데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, 뭐 그 얘기가 나왔죠. 다른 친구 몇몇은 나도 지하실 몇 번 갔다 왔다, 지하실 3번 갔다 왔다, 우리 잘 버티자,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지하실에 갔다 온 그 친구들, 그리고 바닥에 놓여 있는 이제 저나 또 다른 친구들,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마음을 잘 먹고 지내봐야겠죠. 두고 봐야겠죠. 결국은 우리는 각자 자기의 목대로,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분명히 헤쳐나가야죠. 이겨나가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좀 더 좋은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, 부지런히 움직여 가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무던히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고,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, 또 강해지려고 생각하면 또 강해질 수도 있고, 괜찮다 해보자, 좀 더 진도 나가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,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들 개개인의 이 소신대로, 신념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 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봅니다. 참으로 뭔가에 정해 살아간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어렵죠. 힘겹죠. 그렇지만 또 그 힘겹고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을 또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또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요. 부지런히 또 애쓰다 보면 또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. 해보자고요. 만들어 가보자고. 뭐가 되었건 간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만의 길을 개척해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, 험한 시국에 누가 우리에게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.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.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. 또 그러다 보면 또 나아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